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도 지방으로 이동 중이어서 또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여서 아마 크진 않을 건데 음악 소리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토어제 재지정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5년째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 정규 다니다 이제는 결론은 여러분 젊을 때 하세요. 그리고 한 분야에 원래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젊을 때 하세요. 이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실력은 늘었겠지만 또 체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비 오는 날 천안이었는데 하루 종일 물건 찾다가 다 포기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가 9시가 넘었을 건데 부동산 한 군데가 딱 연 거예요. 차로 가는 길에 들어갔는데, 이야, 어떻게 또 영화같이 거기 물건이 있어서 거래했던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수익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런 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박함 체력인데, 절박함은 더 심하겠지만 사람이 또 체력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하세요. 토호제 때문에 이제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하면은 저는 조금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3,000건대였다가 토호제 딱 통과된 다음에 6,000건 2월달에 찍고 3월달에 9,000건, 10,000건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변했거든요. 시장을 자극한 건 맞죠. 근데 시장을 자극한 이유가, 우리 말은 좀 이제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토호제 이거 맞아요. 토호제는요, 자유국가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만한 것이 못 돼요. 한국은 반사회주의 국가인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궁극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조율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 토호제 지정할 때 했던 얘기예요. 예전에. 그래서 토호제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들어올 길이 막히니까 거래가 줄어요. 그리고 상승 중에 거래가 줄면은 주춤해요. 그리고 상승하다가 규제를 때려 맞으면은,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때리면은 한 2달 정도는 원래 조용해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죠. 궁극적으로 수급을 잡았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번에도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다시 나올 건데 이번엔 2달까지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호제를 묶여 있다가 풀어주니까 돈이 들어올 길이 하나 더 열리면서 시장의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까지 간 건 맞는데요. 원래 그 지역은요, 옛날에 토호제가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가격이 별로 주춤한 적이 없었고, 토호제가 풀리면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토호제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토호제를 그냥 묶은 게 아니라 더 늘렸어요. 훨씬 더 넓게 늘렸어요. 그럼 나중에 부작용은 더 심하겠죠. 대신에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번에도 거래량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현 정권은 거래량이 늘면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요거 파악하신 분들은 앞으로 전략이 잘 쓸 거예요. 지금 진짜 무서운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장으로. 정부는요, 원래 거래량이 느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과거까지 싹 다 공부하시면 돼요. 거래가 늘어도 가격이 그대로 늘어가지 않아요. 보세요. 시장에 금매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거래가 늘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나요? 상승 거래 안 지켜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보세요. 이번에 이미 그랬어요. 이번에 토호제 풀린 데만 거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서울 전역,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 그리고 전국 전부 다 거래량 늘었어요. 2월 달에. 나중에 데이터 다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대출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늘어났지만 가격이 상승한 곳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아파트 매물이 지금 잔뜩 쌓여있어요. 지금 서울에 매물이 9만 건이에요.
매물이 그렇게 많은데 거래가 늘면 뭐부터 팔리겠어요? 급매부터. 아니, 급매만 팔리죠. 매수하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싼 것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냐면 팔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하지만 일부 지역은 급매가 없었죠. 그런 지역은 거래가 쏠리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 거래가 느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 거래가 느니까 가격 상승이 가팔라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급매물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거래를 늘리지도 못해요. 거래를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랑 내수 경기인데 이거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출도 못 푸는 거예요. 시장이 되게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정부는 진검승부예요. 내수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수를 살리려면 거래가 늘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못해요. 그래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루고 싶어서 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 이런 단어가 나올 건데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그거 안 통해요.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뭔가 정책이 나올 때 고민한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정권은요, 부동산 뭔가 대책 나올 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래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건 댓글 좀 부탁드려요. 신중하지 않아요. 대충 합니다. 그냥 거래만 막아요. 왜냐면 시장 수급을 완전히 망쳐놨었기 때문에 다 눌러버렸잖아요. 빌라는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급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공급을 늘릴 생각, 거래를 활성화시킬 생각,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호제 재지정은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할 거라면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럼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큰 거냐면 앞으로 또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고민을 안 했는지 티가 많이 나요. 자, 이거 댓글 좀 부탁드려요. 송파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거기 뭐 오금동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오금동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좋으니까. 근데 뭐 거여동이나 마천동 있잖아요. 여기 위례 가보세요. 거기를 지금 토호제로 왜 묶는데요? 아니, 그럼 거까진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과천은요. 지금 과천 이 얘기하면 거기 집주인분들이 뜨끔하시거든요. 왜냐면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 과천은 왜 안 묶어요? 여러분이 정말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분이라면 과천 나가보시고요. 거여 마천 나가보세요. 아니요, 과천 나가보시고 위례 나가보세요. 어디를 묶는 게 맞는지 이거 어려운 고민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대충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충. 야, 거래 줄여. 거래 많이 나오는데 줄여. 눌러. 그럼 앞으로 널리겠죠. 이 지역을. 그리고 또 조정대상 지역으로 늘리겠죠. 근데 수급이 안정이 안 돼 있다고요. 주택을 사고 싶은 수요를 계속 눌러놨잖아요. 이 사람들을 소화를 하든 이동을 시켜주든 해야 되는데 계속 누르면서 규제만 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이랑 똑같죠. 시장이 힘이 없으니까 한 건데 이러다 시장이 힘을 찾으면, 시장이 힘을 찾는 건 뭐냐면 여기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대출을 더 이상 못 묶던 아니면 전월세가 살아나든. 그래서 시장이 힘이 돌아왔을 때 이거 안 먹혀요. 오히려 풍선효과 제대로 나오죠. 물론 이번에 정말 시장 다니면서 전 그거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 부동산이 이 시장 규제 시스템이 수준이 많이 내려갔구나. 선진국이란 단어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토호제 풀었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풀었는데 그래서 좀 풀었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좀 난리가 났어요. 이건 좋은데 토호제를 다시 묶었잖아요. 이것도 별론데 어떻게 했냐면 며칠 있다 묶을게요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무서웠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이 진짜 여러분 개판 브루스가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데는 급매가 다 팔리고 어떤 데는 급매가 안 팔리고 이게 막 혼조세 돼서 한마디로 정의는 안 되는데 난리가 나면서 토호제 묶을 거라고 발표내고 실제 시행 시작일 전까지 거래가 미친 듯이 됐어요. 하루 거래가 어마어마했어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송파에, 예를 들어서 폄한 아니에요. 거여 마천 같이 주요 지역에 들어가지 않다가 이번에 억울하게 묶인 지역 있죠. 거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급매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요번에 너무 잘 나가던 예를 들어서 뭐 분당, 판교 아니면 과천 이런데 또 안 묶여요.
그리고 이번에 묶은 4개 있죠. 강남, 소초, 용산, 송파. 이 옆 동네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규제 때려 맞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사에. 토어제 다시 발표 난 다음에 시장 침체됐다고. 말장난이에요. 보세요. 포레온 입주장에 3,000건대였죠. 그리고 지금 10,000건까지 왔다고 쳐봐요. 그럼 다시 3,000건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가요. 다시 내려와봤자 4,5,000, 5,000건대 보셔야 돼요. 5,000, 6,000 이렇게 올라갈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침체장으로 간 게 아니고요. 토어제를 풀어서 정상시장으로 가는 일시 이 발작을 못 견디고 다시 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침체장으로 간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살아난 거죠. 보세요. 3,000, 3,000, 3,000, 3,000 가다가 6,000, 10,000 찍고 5,000 와봤어요. 그러면 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누적 대기 수요가 한번 발현이 됐던 것 뿐이지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장이 아니에요. 그 시장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야 나올 건데 그건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막지도 못해요. 그럼 그때 또 규제하겠죠. 지금 규제를 풀어서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자유시장으로 가서 내수를 살리고 세금 거둘 생각을 해야지 지난 정권이랑 똑같이 규제하게 되면요. 지난 정권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게 쉬운 건데 정치하는 분들은 이게 편한가 봐요. 묻고 못하게 하고 쪼이고 막고 힘 과시하고 변하는 게 없겠죠. 그러면 결국 기다리다가 시장에 응축돼 있던 그 수급의 본질적인 힘이 이거는 자산이잖아요. 시장에서 나오면서 보복을 합니다. 그 상승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쉽게 막지 못하겠죠. 이미 강남 주요 지역을 필두로 해서 그 가격의 상승은 데이터로 맞출 수 있는 상승이 아니에요. 유동성 M2로 갔다 해도 못 맞추고요. PIR도 안 맞고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부가 풀어줘서 밀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규제를 잘못해서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너무 눌러놔서 부작용으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장이 또 남아있잖아요. 수급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지금 요거 가지고 시장이 침체가 됐네 뭐 다시 못 가네 찬물을 끼얹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질적인 시장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그거 빼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빼고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토호제빨 시장 빼고도 전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힘내야겠죠.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 휴게소에서 요거 마셔봤거든요. 이게 오투브루란 카페인데요. 맛있다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먹고 나서 가장 고개를 갸우뚱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맛이지? 커피도 아니고 두유도 아니고 뭔가 진짜 와 정말 요새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나왔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